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국립대가 오늘 가저 캠퍼스에서 글로컬 대학 비전을 선포합니다. 경상국립대 글로컬 대학은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등 1,454억 원을 투자해 우주항공대학과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을 신설해 해당 분야를 집중 육성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에 도전하는 창원과 진주, 사천, 통영 등 경남 4개 시 지역이 오늘까지 세종시에서 외부 평가단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합니다. 문화도시는 정부가 3년 동안 200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안으로 경남과 경북에서 두세 곳을 선정해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계좌에 송금하는 피해자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계좌의 지급 정지는 쉽지 않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0만 원대의 카메라를 구매하려던 김 모양. 판매자가 보내온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돌연 연락을 끊었습니다. 판매자가 보내온 포털 사이트 안전결제 링크도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수료를 포함한 걸 입금하면 다시 환불을 해준다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금융사기 방지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판매자가 알려준 안전 링크 속 계좌는 이미 사기 의심 계좌였습니다. 이 계좌를 포함한 4개의 계좌가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슷한 사기 행각에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6명 있었어요. 지금 50명 넘어가는 걸로 알아요. 문제는 추가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법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와 대출 사기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즉각 지급 정지를 해야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즉각 계좌를 지급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은행이 지급 정지를 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제 아이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신사기 피해 항급법상 구제 절차가 아닌 수사기관의 구제 요청을. 전문가들은 판매자가 따로 공유한 안심결제 외부 링크는 안전하지 않다며 반드시 공인된 결제 수단을 이용하고 한 사람이 많은 판매글을 올릴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입주업체들이 직접 이야기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 국가산단이 겪고 있는 위기를 진단해봅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인력 양성이 돼야 지금 일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 시대는 끝났고요. 그건 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와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산업진흥원은 지난 5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미래 50년 대전환을 주제로 입주업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창원 국가산단이 겪고 있는 위기의 단면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332개 기업 가운데 인력 수급이 잘 된다고 답한 곳은 40곳뿐. 인력이 필요한 업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29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숙련 인력을 구하기는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두 중견, 중소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들 가운데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답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업을 접으려고 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은 거죠. 안 그래도 이제 투자 이런 건 좀 부담스럽고 한 상황에서 인력도 뭐 안 오고 하니 그냥 내 대에서 끝내자 혹은 이제 조금 하다 물량 떨어지면 그만하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인력이 없을수록 산단의 스마트 디지털화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끌 혁신 의지마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핵심 경영 전략을 묻는 질문에 혁신성 강화라고 답한 기업은 10.4%로 비중이 가장 작았고 대부분 당장의 수익 구조 개선을 더 우선으로 봤습니다. 자원공단에 이렇게 보면은 공단 자체가 탄생 때부터 대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의존도가 높으면은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기업이 지수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 계속적으로 대기업 의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입주 기업들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복지, 교통, 주거시설 확충을 꼽았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교육 비용 지원, 전문 인력 양성기관 등의 맞춤형 인력 양성 정책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창원 국가산단 기업들은 원자재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연관 산업의 접근성이 높은 등의 집적화 효과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홍남표 창원시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도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 지난해 11월 기소돼 올해 1월 시작된 재판은 17차례까지 이어졌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홍 시장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친다며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의 최초 고발인이자 홍 시장으로부터 공직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하고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한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B씨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구형 뒤 홍 시장과 B씨 측 변호인은 별도 자료를 통한 최후 변론에서 공소 사실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고발인 A씨를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없고 홍 시장이 공직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홍 시장과 측근 B씨의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두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결심 공판을 다음 달 한 차례 더 갖기로 했습니다. 검찰 구형 나왔는데 구형에 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직 뭐 답할 건 아니고 마지막 최종 진술하고 나서 답변할게요. 홍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의 최후 진술도 다음 재판으로 연기됐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로 예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도 날이 무척 춥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여전히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 차가운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1도, 의령이 영하 2도를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모레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낮아지겠고 한낮에도 0도에 그치는 등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구름 많겠고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는 점차 메말라 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1도, 함안이 영하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6도, 의령이 8도로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1도, 거창이 영하 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7도, 합천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부 내륙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밀양시 상남면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 밀양대교에서 승용차 한 대와 뒤따르던 트레일러 2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1명이 숨졌고 다른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에 의견을 내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경남정책자문위는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특별주간과 경남형 실리콘밸리 조성, 뿌리산업 공급망 지원 등 63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이 가운데 16건이 도정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3월부터 섬에 사는 경남도민들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섬 주민 교통 이동권 편의를 위해 창원과 통영, 거제, 51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한 해 30만 명의 섬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